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한국 사회 2회 오늘은 한국인들의 일생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한국인들의 의식주 생활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한국인의 일생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한국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떠한 그 과정을 거쳐서, 또한 어떠한 특별한 날, 또 기념할 일들을 거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과정을 통과의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우리 교재 53쪽에 보면 이렇게 통과의례라는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를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이제 크고 작은 기념일들이 있지만, 대체로 기본적으로 이제 100일 잔치, 돌잔치,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건 뭐예요? 결혼.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환갑잔치,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 장례식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렇게 6가지를 한국에서는 통과의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그 과정 또는 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사실 좀 달라졌잖아요. 요즘에는 사실 100일 잔치 잘 하지 않아요. 예전에 100일 잔치를 했던 이유는 아이가 태어나서 100일 동안 살면 쭉 살 수 있다라는 거였고, 예전에는 100일이 되지 않아서 죽는 아이가 많았기 때문에 100일 잔치를 해서 특별하게 아이가 잘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념했지만, 요즘에는 그 돌잔치를 주로 하지 100일 잔치는 많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통과의례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환갑잔치도 예전에는 60살까지 사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의료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다양하게 이제 건강에 많이 신경을 쓰게 되면서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져서 환갑잔치를 하지 않는 가족들이 많아요. 저희 가족도 어머니나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70세가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환갑잔치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환갑잔치는 60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고, 60이면 이제 중년? 중년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아직까지 회사에 다니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60은 이제 노인이 아니라 이제 중년, 이제 중장년층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제 통과의례라는 것들도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면서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아시아권의 중국이나 또는 베트남이나 또한 이제 태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서도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거치는 통과의례의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통과의례의 과정을 거쳐서 그 일생 동안 어떠한 그 기념일이 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 이러한 그 과정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다양한 그 과정 안에서 어떠한 것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우리는 먼저 오늘 탄생과 돌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탄생과 돌이라고 하면 태어나다, 그리고 태어나서 첫 번째 생일, 이것을 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기는 병원에서 낳고, 아기를 임신한 엄마가 아기를 낳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이가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는 아이를 낳다가 아이가 제대로 잘 나오지 못해서 죽는 경우도 생기고 해서, 아이가 100일까지 살면 이후에 쭉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100일 잔치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집에서 아이를 낳지 않잖아요. 다들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래서 100일 잔치의 의미는 많이 사라졌어요. 물론 아직까지도 아이들을 위해서 100일에 집에서 소소하게 가족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 축하하는 행사를 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전처럼 100일 잔치를 크게 하지 않고 대부분 돌잔치 정도만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돌잔치를 하긴 하지만 100일 잔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100일 잔치가 되면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그 100일에 먹는 떡을 만들어서 100개의 떡을 100명이 먹어야 이 아이가 100살까지 장수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음식을 나눠 먹는 이러한 그 날로 인식되었었는데, 요즘에는 이러한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없죠. 자, 그리고 아기가 태어난 지 1년이 됐을 때를 뭐라고 하죠?
그쵸, 돌이라고 하죠. 돌잔치라고 하는데 부모들은 아기가 태어나서 1년쯤 살면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이 되면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아기 앞에 여러 가지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놓고 기념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 돌잔치라고 해서 그 돌잔치 하는 곳에 가보면 아이들 앞에 마이크, 연필, 실, 쌀, 돈 이런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의 미래의 직업이 결정된다라고 보잖아요. 이거 물론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만 재미로 하는 거니까 이러한 것들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돌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잡이라고 해서 특별한 날 아이가 선택한 것을 이제 아이의 운명을 예상할 수 있다 또는 아이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해서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성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그 과정, 재미있는 그 하나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돈을 골랐어 라고 하면 뭘까요? 그 아이가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기가 책을 집었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자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연필을 집었어요. 아, 글을 쓰는 작가가 되거나 뭐 문필가가 되거나 라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리고 아기들이 이제 실을 잡으면 아, 이 사람은 오래 살겠구나 라고. 요즘에는 그 돌잡이의 그 상에 가면 마이크도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를 잡으면 아, 얘가 노래를 잘해서 가수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재미로 하는 것이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이지, 뭐 꼭 다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서 기념사진도 찍고 사진 촬영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렇게 아기가 잘 자라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아기가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기와 함께 이제 사진을 많이 찍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돌잔치 때 찍는 아기들 사진 이런 것도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뭐 100일 사진이라든지 돌잔치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전문적인 사진관에서 많이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념으로 남겨두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비용이 굉장히 비싼데도 유행처럼 퍼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을 전문적인 사진관을 통해 뭐 이렇게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이제 내 아이의 소중한 추억이 되는 것이고 내 아이에 대한 기억이 되는 것이니까 소중하긴 하지만 그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한국에서는 아직도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예전에는 뭐 많이 낳았잖아요. 아이를 여러 명 낳았는데 요즘에는 1명, 2명 이렇게밖에 낳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에 대한 소중함, 그 아이에 대한 애착, 부모가 가지는 아이에 대한 사랑이 커지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더 발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기록을 더 남겨두고 싶고 아이에 대한 사랑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도 사회적인 현상이나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조금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휴대폰으로도 사진 잘 찍을 수 있는데 왜 이걸 전문적으로 사진을 돈을 주고 찍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념인 탄생과 돌이 지나갔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한국인의 일생에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빵빵, 대학 입학? 그렇죠. 대학에 입학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의 대학 입학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거죠.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태어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돌잔치 이후에 쭉 잘 성장하여 그 아이가 결혼을 한다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인데, 그 결혼은 나라마다 결혼 문화가 다 있기 때문에 그 결혼 문화에 대해서도 그 나라마다 다 다르고, 한국에서는 옛날에는 그 결혼할 수 있는 상대자를 내가 직접 고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선택해주는 사람과 그냥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끼리 서로 만나서 그래, 우리 딸과 너희 아들을 결혼시키자 해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러한 중매 결혼보다는 연애,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으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 이러한 연애 결혼이 더 많아졌지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는 꼭 결혼을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비혼자들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게 생활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결혼과 관련된 문화도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